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정부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철 관련 업종만 입주하도록 묶여있던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대한 규제가 풀렸습니다. 당장 포스코의 신규 투자가 가능해졌고 광양시가 추진하는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도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이 광양제철소 동호안을 방문한 지 6개월 만에 광양국가산단 활성화의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230만 평 규모의 광양국가산단이 제철 관련 업종만으로 제한됐던 규제가 풀린 겁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조성된 동호안은 1989년부터 공유수면 매립이 시작돼 2030년대 중반이면 전체 매립 공사가 끝납니다. 포스코는 빠르면 올해 안에 첨단 기술과 탄소 중립 녹색 기술 업종 등 향후 10년간 계획된 4조 4천억 원 규모의 동호안 신규 투자를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동호안 내 2차 전지, 에너지 및 수소환원 제철 관련 사업의 착수를 위한 실시계획 인허가는 포스코에서 기 발표드린 시점에 승인권자인 광양시 및 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신속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 제철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 프로젝트는 40조 원 가까운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광양국가산단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2차 전지와 수소산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광양시도 이번 규제 개혁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2차 전지 분야가 다른 지자체와 겹치는 아이템일 수 있지만 이미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호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단 조성이 완료된 부분이요. 특히 이제 제철소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2차 전지나 신산업을 가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회발전 특구 공모 선정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하여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의 오랜 수건이 해결되면서 정부의 새로운 기회발전 특구를 매개로 광양시의 미래 신성장 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서는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어 긍정적이란 반응도 있지만 남발된 현수막이 운전과 보행에 방해를 줘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 장평로 남부시장 사거리.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람이 오가는 거리 곳곳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을 위해 누가 뛰고 정당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저분들을 아는 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거리마다 아무렇게나 내걸린 현수막이 보행과 운전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막말 수준의 문구들도 거슬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추석 명절 인사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현수막까지 평소보다 더 많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 커졌습니다. 좀 시야를 좀 방해하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십시오. 막 여기저기 막 붙어가지고 누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최근 지자체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조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정당 현수막 규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정 게시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별 현수막을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많은 정당 현수막이 개첨이 돼가지고 저희 이제 시민들이나 이렇게 안전 통행이나 그다음에 도시 미관 저해 등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함을 많이 주어서 전라남도의회에도 개수와 내용을 규정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소수 정당의 홍보 통로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께 거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법과 제도로 강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독재적 발상이고, 시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알리는 동시에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에서는 아직도 분양 전환을 놓고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업체가 분양 전환 시점에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적용 시점이 논란인데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읍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분양 전환 과정에서 우선 분양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법적 다툼으로 진통을 겪었던 곳입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이후 전체 850여 세대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분양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 100세대 정도는 지금 조만간 항소심 판결 나면 거기도 등기전 예정이고, 사실은 임차인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아직도 여러 임대 아파트들이 분양 전환을 놓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시기 아파트 건설사가 우선 분양에서 탈락한 세대들을 다른 임대 사업자에게 매각했고, 이 임대 사업자는 또다시 개인에게 쪼개서 팔았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며 제기한 법적 다툼은 수차례 매각이 이뤄지면서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포기하고 나가는 세대도 있고. 우선 분양 여부를 놓고 줄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는 우선 분양 시 업체가 이익을 볼 수 없지만 부적격 세대는 시세에 가까운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 사례를 막기 위해 2020년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임차인이든 제3자이든 분양 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을 하면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기존 임대주택 사업법에 적용을 받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 소모적인 분쟁을 막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그린아일랜드의 도로 복원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프레스데이 자리에서 박람회 폐막 후 그린아일랜드의 1.03km 구간의 도로 복원 여부에 대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시민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와도 함께 수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위에서 최근 실시한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85% 이상이 존치 의견이 나왔다며 존치하게 된다면 교통 불편에 대한 보완 사항 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가 11일 동안의 일정으로 순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국제농업박람회는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을 주제로 40개국 50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오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지구와 인간이 공존하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트렌드를 보고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 농업 기술 경험도 가능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가 제출한 여수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계획 신청 및 의무 부담 의결안에 대해 사업 규모나 운영 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완충 저류시설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해양이나 하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해당 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3,060억을 투입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이 최근 국립박물관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도자 아카데미 회원기관으로 등재됐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은 네덜란드, 중국의 박물관과 함께 올해 IAC 박물관 신규 회원기관으로 승인받았으며 2년마다 개최되는 내년 9월 포르투갈 국제도자아카데미 총회에서 신규 회원기관으로 소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제도자아카데미는 전 세계 도예가들의 상호 교류를 위해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유네스코 문화부문 자문기구로 전 세계 60여 개국 회원 1,000여 명의 도자 분야에서 국제적인 권위를 갖춘 기구입니다. 5살 여자 어린이가 목포 문화예술회관 인근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치원 체험학습을 위해 근처 박물관을 찾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옆 선착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선착장 인근 바다에 어린이가 떠있는 모습이 인근 상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애기들하고 여기서 해갖고 여기 줄 건너면 걸려갖고 있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5살 여자 어린이는 교사 3명의 인솔 아래 동료 유치원생 10여 명과 함께 오늘 오전 박물관 현장 체험학습을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교사들이 아이를 찾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여자아이가 홀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도 119에 접수됐었습니다. 여기가 나고 여기 마주쳤지. 한 번 혼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20분 후에 물어보더라고. 하지만 결국 아이는 현장 체험지 건너편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목포해경과 목포교육지원청은 인근 CCTV 분석과 유치원 인솔교사 등의 진술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향후 전국을 전망해보는 여야 토론이 잠시 후에 생방송됩니다. 광주, 여수, 목포 MBC는 잠시 후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사용광로 시간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초청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정치 상황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앞으로 총선 전국에 미칠 후폭풍을 분석하는 한편 여야의 민심 잡기 전략을 조명합니다. 오늘 토론은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여수 율촌 구암마을이 한국공항공사의 소음 피해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율촌 구암 1, 2구 마을이 해당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마을 주택과 도로변 담장이 보수되는 등 마을 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중국 김치 표기와 관련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 출신 김승남 의원은 최근 우리 김치의 세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각각 파오차이, 기무치란 이름으로 가짜 김치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확정해 한국 김치의 위상을 높이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내산 원재료와 전통 김장 방식을 채택한 김치의 고급화 인증 제도를 통해 국민의 먹을 권리와 국내 농산물 생산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소 의원은 최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만나 내년도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 국비 193억이 국회에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 의원은 순천 원도심 상인회 임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원도심 활성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 순천시와 협조해 애니메이션 산업이 순천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흥 황금 개체굴 상표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에 개발된 고흥 황금 개체굴 상표 브랜드가
통통한 우윳빛의 고흥 굴을 표현했으며 고흥 청정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건강함과 생동감 있는 고흥 황금 굴만의 모양과 색감을 상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식에 성공한 고흥산 황금 개체굴은 수출 주도형 특화 품목으로 연중 생산이 가능한 삼배치의 개체굴 우량 품종으로 어업인들에게 보급해 생산성 향상과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최무경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을 전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지만 전남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